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자동차 정비기기 업체입니다. 자동차 정비기기는 유공합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비용 리프트 기기와 휠 얼라이먼트, 타이어 탈착기 등의 하이테크 장비로 제품군을 이루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정보기기 시장에서 국내 종합 메이커 공급 업체로서의 지속적인 신제품의 개발 및 사후 관리를 통해서 국내 및 수출 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2016년부터는 선박을 이용한 여행 상품의 영업 및 식자재 공급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분석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두 분의 매매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저만 매도. 지난주부터 네. 강태공 종목을 가지고 나온 종목을 제가 네. 매수를 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이게 시장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이제 항상 시장과 네. 또 이제 저는 앞으로에 대한 그런 비전 있는 종목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장세가 좀 장세가 지금 이제 이런 저가주 쪽으로 해서 이제 수세 그러게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무대의 주인공이신 강태공 전문가님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나중에 향후 그 우리가 홍대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네. 뭐 어떤 아이돌이 뭐 선거할 거라고 맞췄어요 하면서 뭐 타로 카드 뭐 전문 그런 데가 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게 이게 급등할 걸 맞췄어? 야 강태공이 누구야? 이슈로 한번 맞지 않을까? 귀여운 허세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볼게요. 일단은 네. 이거를 좀 위험성을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총이 동전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총이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종목인 걸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네.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최근 시장에 대해서 그 눈이 강조했던 게 있어요. 이런 업종이 온다라고 하면은 네. 그 업종이 만들어진 이유는 다른 종목을 올리기 위함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최근에도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갔지만 네. 이런 업종이라든지 테마주들의 이런 순환매가 오면은 대장주가 먼저 움직여요. 하지만 대장주는 그렇게 크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대장주보다 갑자기 얘는 뭐야 하는 애가 어느 순간 몰랐던 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점 상한가를 가고 계속 이어서 상한가를 가기 시작해요. 즉 이거는 누군가가 이 시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강력하게 그래요.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다라고 보고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얘기했죠. 누군가는 물려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과거에 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동전주라 해서 무시할 수도 있는데 네. 과거에는 주가가 그래도 꽤 나갔던 주가예요. 꽤라는 게 뭐 10,000원 이상 안 가겠지만 네. 꽤 나갔던 주가인데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삼자배정 보호 때리는데 2017년도 1월 17일 2015원이라는 발행가로 이제 삼자배정을 때려버려요. 네. 저 물량을 때리고 보호 예수 물량이 2017년도 1월 달에 풀렸는데 네. 이미 그때 주가는 1,000원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 예수가 풀려도 이것을 팔지 못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력도 있거든요. 네. 이 유상증자 이번에 발행 단가가 500원이에요. 네. 근데 이 유상증자 청량률을 봤을 때 이게 99.8%가 그래요. 즉 그 100%가 안 됐다는 거는 청량을 다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공모한 만큼의 청약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다라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기업이 일단 동전 주고 기업적인 가치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을 받지 않았는데 만약 여기서 청약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려있던 저 삼자배정 단가의 주주는 약간 미칩니다. 맞아, 미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유상증자 청약을 받은 거는 삼자 배정을 받았던 주주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는 거는 뭐 아까 2,100원이라 2,000원이라 했잖아요. 네. 뭐 2,000에다 500원을 그냥 이론적으로 2,000 더하기 500 해서 2로 나누면은 대충 1,750원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이 물려 있는 주주의 발행 단가가 1,750원에 있다라는 건데 지금 주가가 대략적으로 이제 800원? 800원 정도, 800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있는데, 그럼 얘는 지금 한 50% 손실이라는 거예요. 거의 한 2년 동안 50% 손실을 보고 있는데, 네.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왜? 올려야 되는데 올릴 이슈가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는 나와요. 제가 어떤 12월 달에 건가요? 뭐라 했습니까? 12월이요. 네. 뭐라고 했었죠? 뭐라고 기억 안 나죠? 네. 네, 알겠습니다. 12월에 뭐라고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이 다음에 설명드리고, 네. 일단 그럼 기업적인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얘는 기업만 보면요,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기업을 보면은, 얘는 보여줄까요? 그 다음 네. 차트? 네. 차트. 보면 딱 그 사업보고서 나와 있는 게, 아니, 차트 말고, 사업 보고서요. 미안해요. 네. 차트 말고 사업 보고서요. 자, 차트 보면은, 1991년 설립 이래에서 20년간 자동차 정비 기기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다라고 해요. 네. 얘네는 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자동차 정비하러 갔으면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뭐 차량 뭐 올려놓고 네, 뭐 봤어요. 저런 거예요, 저런 거. 그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그런 업체인데 네. 1900년도가 이제 후반대로 지나가면서 네. 이건 안 보여줘도 돼요, 지금. 1900년도 지나가면서 이 자동차에 대한 보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이 정비, 이 기술에 대한 시장도 커졌어요. 그래요. 그건 사실인데 우리가 이런 그 자동차 쪽으로 수혜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실제로 얘가 무엇으로 수혜받느냐? 이건 제가 지금에서 공개하려 했는데 이미 공개했네요. 네. 부사 원나잇 크루즈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업 보고서만 봐도 얘는 자동차 정비라고 있거든요. 쟤네가 크루즈 사업을 했어? 네. 한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 자, 12월 달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네. 중국입니다, 중국. 아, 중국이요. 한중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드 악화에 의한 네. 이제 그도 사드 악화가 아니죠. 사드 보복이에요. 사드 네. 보복에 의한 이제 관련주들이 모두 다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그때 이 기업이 이렇게 어려워. 네. 펜타스 엔터프라이즈예요. 이름이 너무 어렵다. 네, 너무 펜타스 길어요. 엔터프라이즈인데 네. 얘네도 과거에 이제 그 주가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부산 원나잇 크루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부산의 말 그대로 원나잇 하룻밤이에요. 하룻밤 동안 태종대, 다대포, 해운대 그리고 뭐 광안리 코스로 해서 부산에 한 바퀴 크게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크루즈 이건데 네. 이게 뭐 그 매출이 날까라고 싶은데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 당시에 막 나왔을 때 네. 얼마나 매출이 잘 나냐면요. 그래요. 이게 주말에는요. 네. 보통 내가 한 달 이전에 예약을 안 하면 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흥행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흥행한 게 과연 중국이랑 무슨 상관인가?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말이 달라져요. 차트 보여주세요. 차트가 아니죠. 네. 그 캔들. 국내 크루즈 관광객 추이예요. 2016년도까지 195만 명을 찍었다가 2017년도에 33만 명을 찍어봅니다. 확 줄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국내 크루즈 관광객의 대부분 85%에서 90%가 중국 관광객이었던 거예요. 즉 이거는 조사해보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인증받고 해외에서 이제 부산에 가면은 한국에 가면 해봐야 될 하나의 크루즈 여행이다. 그러니까 즉 인증받은 거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데려왔던 건데 중국 관광객들이 사드 악화에 의해서 사드 보복에 의해서 이제 절단된 거죠. 195만 명에 33만 명 됐어요. 이 매출은 이거 반토막 이상 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락을 했던 건데 말했죠. 2년 동안 기다렸어요. 2년 동안. 끌어올릴 게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는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네. 이제는 올려줘야 돼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들 보면은 과거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미 올라갔던 고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예를 든다고 해서 뭐 차트를 안 갖고 오긴 했지만 네. 한국 화장품 제조를 지금 차트로 검색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것들도 과거에 올라갔던 만큼 이미 빠진 다음에 최근 이제 이런 한한령이 이제 해제되고 이제 중국 관계 들어오고 네. 한중 관계 개선에 힘입어가지고 올라간 지점이 과거 고점대예요. 그래요. 즉 이미 과거 고점대까지 올라간 종목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미 이게 무슨 말이 아까 얘기했죠. 네. 대장주들을 올려놨어요. 그럼 이제는 숨어져 있는 애들을 올려야 될 시점이에요. 그게 뭐냐? 이 펜타스타 엔터프라이즈, 펜스타. 미안해요. 이름이 너무 어렵다. 펜스타 우리 줄여서 부르죠. 어쨌든 펜스타. 펜스타. 미안해요. 네. 이제 시청자분들 알 거예요. 네.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입니다. 네. 제가 들고 오고도 이름이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시장에서 숨어 있는 수혜주는 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네.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트 다시 보여줄까요? 자,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과거에 2015년도가에 3,500원까지 올랐던 애예요. 네. 지금 이미 2017년도에 상장이 됐을 때 1년, 2년 가까이 물려 있었습니다. 팔질 못하고 있어요. 네. 돈도 없을 건데 유상증자까지 사람들이 안 받는다 하면 큰일 나니까 본인들 자금을 끌어다가 유상증자까지 받았어요. 평단가에 낮춰놓은 상태죠. 네.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1,500원 정도 구간까지 가주지 않을까 보고 있는 종목이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는 이 종목 2년간 50% 손실을 봤는데 이제 사드 해빙기를 맞았고 또 한중 정상회담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다시 매출이 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고 또 중국 관련주로 이제 대장주, 화장품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소외됐던 이 종목이 상승할 차례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디베스 전문가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기업을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제 매력이 뭐냐, 네. 매력 발산, 응? 항상 이걸 얘기했잖아요. 항상 강조하시죠. 예, 그렇죠. 강태공 종목께서 최근에 이제 가져왔던 종목 중에서 네. 매력이 상당히 좀 느끼는 그런 이제 종목이었어요. 그래요? 제가 동전주는 정말 싫어하는데 그렇죠. 나름대로 해서 이 종목을 한번 이제 그 매력 발산 어. 점수라든가 점수는 좀 낮아요. 그래요? 점수는 낮지만은
네, 나름대로서 미력은 있어요.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프리비전이라고 해가지고 네. 예측하는 이 성장 기술 점수는 55점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네. 왜 55점밖에 별로 안 높네요. 나오냐? 성장성은 나름대로 해서 이제 갖추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 규모라든가 또 뭐 봐도 과거에 이 종목 자체가 고점 대비해서 너무나도 이제 장기간의 하락세가 나왔던 점 그리고 10년 동안에 이 회사가 이 적자가 이제 발생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펜스타라는 이제 그룹으로 해서 이제 편입이 되고 나서 2015년도 네.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재무 구조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회사가 왜 재무 구조가 이제 서서히 좋아졌냐면은 이따가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네.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자체가 이거예요. 지금 뭐 자동화 이런 이제 정비기기 자체가 국내에서는 1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래요? 뭐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음. 또 이 회사가 나름대로 해서 국내 이런 이제 자동화 정비 기술 자체가 네. 국내에서는 좀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에서도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중부라든가 또 이제 나름대로 해서 해외 쪽으로 해서 서서히 조금씩 진출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요, 또 네. 거점을 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대리점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6에서 7개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리점을 확보했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대리점을 확보했다는 것은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이제 기본 바탕을 해가지고 이 회사의 이제 실적 자체는 이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200억 정도의 수준을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이제 3분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흑자 전환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네.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개발한 이제 자동화 이제 그 설비 네. 이런 신제품도 이제 발생이 되었고요. 이 신제품에서 이제 나왔던 이제 부분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점검 이런 쪽에서도 나름대로 해서 기술력 쪽으로 해서 우선 입증을 해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나름대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시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성장성은 조금 이제 확보가 되어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은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동전주는 나름대로 해서 동전주로 전락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네, 실적적인 부분, 네. 또는 경영권상의 이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제 그 연말까지는 이런 쪽에 이제 저가형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해서 시장에서는 좀 인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말부터 해서 내년 1월 그리고 3월 달이 상패 시즌이다. 뭐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저가주, 동전주 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은 2월 달 정도에서는 반드시 조심을 한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만 좀 참고하시고 지금은 나름대로 해서 이제 강태훈 종목가에서 가지고 나온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트렌드로 이제 부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디베스 전문가님은 강태웅 전문가님은 이 크루즈의 성장성을 말씀해 주셨다면은 디베스 전문가님은 자동차 정비기기에서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또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다만 이런 저가주나 동전주는 내년 초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